테슬라?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말이 많죠. 그래서 다들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 반등이 진짜 V자 반등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그저 잠시 반짝하고 마는 소위 말하는 데드캣 바운스일까요? 오늘 보고서를 통해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죠. 보고서가 말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테슬라는요, 펀더멘털은 고평가인데 거시경제는 압박을 가하는 말 그대로 이종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과거의 영광이 혹독한 현실의 심판대에 오른 지금, 과연 시장의 큰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좋습니다. 그럼 체계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뭐니 해도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바로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대로 녹아있는 기술적 차트 아니겠습니까? 자, 이 차트 딱 보시면 뭔가 패턴이 보이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분산 단계라고 하는 건데요.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큰 손들이 슬슬 주식을 팔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주가 움직임을 자세히 보세요. 오르려고 시도할 때마다 번번이 저항에 부딪히면서 계속 밀려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죠. 그럼 RSI는 어떨까요? 이걸 시장 심리의 온도계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지금 45.56.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시장이 아직 아이고 무서워 하는 그런 공포 상태, 즉 과매도 구간까지는 안 갔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바닥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는 신호죠. 그리고 MACD 지표를 보면 이런 약세 흐름에 거의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셈이죠. 마이너스 0.26, 영선 아래에 있다는 건 하락 추세의 힘이 여전히 막강하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모멘텀이 완전히 아래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차트가 이렇게 안 좋다면 혹시 기업의 내재 가치가 이 가격을 받쳐줄 수 있을까요? 이제 시선을 돌려서 펀더멘털, 그러니까 숫자를 통해 테슬라의 진짜 체력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 차트가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테슬라의 현재 가치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들이 다 숨어 있어요. 지금부터 핵심 지표들만 콕콕 집어서 살펴볼 텐데 아마 조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른 건 몰라도 이 PEG 비율이라는 숫자, 이건 꼭 보셔야 합니다. 무려 5.01이에요. 이게 얼마나 높은 거냐면 보통 2만 넘어가도 어휴 비싸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5가 넘는다는 건 앞으로 5년 동안 회사가 정말 완벽하게 단 하나의 실수도 없이 성장해야만 지금 주가가 정당화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슬라이드에 보이는 다른 지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가를 설명하기엔 다들 역부족이에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있죠. 테슬라 내부 문제도 문제지만 외부에서 불어오는 역풍이 이걸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이 테슬라의 발목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이 슬라이드 한 장이 지금 상황을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금리가 4.39%. 이렇게 높으면 사람들이 차를 할부로 사기가 부담스럽겠죠? 당연히 판매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게다가 공포지수인 VIX가 25를 넘었다? 이건 큰 손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위험하니까 일단 빼자 하면서 테슬라 같은 성장주에서 발을 빼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이다. 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의 AI 비서는 다음 한 줄 어떻게 예측하고 있을까요? AI의 예측 결과를 보면 좀 섬뜩합니다. 하단으로 무려 $339까지 열려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어요. 이 예측 범위가 이렇게 넓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요. AI조차도 지금 가격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위로 오르는 것보다 아래로 크게 흔들릴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잠시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이 보고서가 경고하는 가장 어두운 시나리오, 악마의 변호인의 입장에서 테슬라가 직면한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를 정면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오른쪽 그래프에 있는 거버넌스 리스크 점수입니다. 보세요. 10점 만점에 10점, 완벽한 10점이네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경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이건 정말 큰 돈을 굴리는 기관 투자자들의 가장 싫어하는 아주 심각한 위험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담긴 악마의 변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 헤지펀드 매니저라면 이 10점 만점짜리 거버넌스 리스크를 그냥 두지 않을 거다. 이건 완벽한 공격 포인트다. 라고요. 한마디로 공매도 세력에게는 너무나도 맛있는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무서운 경고입니다. 자, 이제 경고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리스크를 정확히 알았다면 이제는 전략을 세워야죠. 이 격동의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 매물대 차트가 바로 우리 전략의 핵심입니다. 여기 409달러 선 보이시죠? 여기에 어마어마한 매물대가 쌓여 있습니다. 마치 콘크리트 천장처럼요. 이 가격에 물려서 본전만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하든 1차 목표는 바로 이 벽을 뚫는 게 아니라 이 벽에 도달했을 때 이익을 챙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제언하는 실행 계획은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입니다. 340에서 350달러 사이에서 저격수처럼 진입을 노리고 1차 목표인 409달러 저항선에서 절반을 덜어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2차 목표인 438달러에서 모두 정리하는 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만약 330달러가 종가 기준으로 깨진다? 그럼 뒤도 돌아보지 말고 기계적으로 손절해야 한다는 원칙,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5%, 이 숫자가 이 모든 전략의 대원칙을 보여줍니다. 보고서는 절대 욕심내지 말라고, 전체 투자금의 최대 5% 안에서만 비중을 철저히 지키라고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내는 것보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지금은 100배, 1000배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자, 오늘 분석의 최종 결론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 하지 마라. 칼날이 등에 꽂히고 그 진동이 완전히 멈춘 뒤에 행동해도 늦지 않다. 섣부른 예측보다는 확실한 신호를 확인하는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분석은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일 뿐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죠? 시장은 언제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고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